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 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2024년 인상한 기준으로 볼 때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원까지,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천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안을 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에서 2024년에는 33만 4천원까지, 부부 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2024년에는 53만 4천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변동사항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해 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연령 만 65세에 도달하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꼭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넘은 분 중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즉시 무조건 신규 신청하시고, 신청 후에 탈락된 분들 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긴 분들은 즉시 재신청해서 재심사 받기 바랍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하고, 실제 지급은 본인의 생일달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심사하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 결정이 늦게 되더라도 수급 자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을 안 하시면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늦게 신청하시면 지나간 그 기간 동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이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4월 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청을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을 미리 포기하는 주된 사례 및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자라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본인 스스로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금융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주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 기타 소득 재산에 대한 공제액, 예외 조항이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청을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을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2023년 기초연금제도 개요 및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개요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소득 선정 기준액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 금액인데요. 단독 가구는 월 202만원, 부부 가구는 월 323만 2천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소득 인정액을 보는데요.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 소득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023년에 202만원, 부부 2인 가구는 2023년에 323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입니다. 이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급 가능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2023년에 32만 3,180원까지, 부부 2인 가구는 2023년에 51만 7,08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은 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 화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사유 10가지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규 신청자나 기존 수급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단 소유 시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식 10년 이상, 생업용인 경우, 이때는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한 대까지 소유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보아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 자동차 판단 시에 차량 가액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고,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초보 운전자이고 부모님은 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에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함께 등록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제도에서 차량 가액 등을 산정하여 지원금이나 보험료 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차량 가액을 산정하고 반영하여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부모님의 차량 가액 지분율이 아주 적게 몇 %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분율만큼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명의 지분율이 단지 1%만 들어가 있어도 차량가액 전체 100%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회원권의 종류를 보면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고급 회원권 전체를 월소득으로 보아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전에 별 생각 없이 구입해둔 콘도 회원권 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0만 원 전체가 월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콘도 회원권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처분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 팔리지 않거나 처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본인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연 증여를 한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결과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부모님의 재산으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증여한 재산은 매월 기간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1만 7,408원, 부부 가구는 월 270만 482원, 이만큼만 증여 재산에서 차감하고 부모님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은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여한 재산 1억 원이 부모 재산에서 전부 공제되려면 단독 가구는 1억 원 나누기 221만 7천원, 이렇게 하면 45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9개월 이후에 1억 원이 전액 소멸이 됩니다. 부부 2인 가구는 1억 원 나누기 270만 원 하면 37개월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3년 1개월 이후에 1억 원 전액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 증여한 1억 원을 부모 재산에서 모두 다 공제받으려면 약 3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증여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약 10년은 지나야 부모 재산에서 전액이 공제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만큼 혹시라도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은 신청 전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바로 전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재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부모님의 재산으로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방법도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집값에 연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명의로 된 6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요. 자녀의 명의로 된 10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개인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삭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이 됨으로써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하여 이자 소득의 세금 연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명의 통장의 금융재산은 바로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해외 연속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해외 연속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59일씩 여러 번 반복하여 해외 체류하는 것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적 포기 시에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적 회복 시에는 다시 재신청하시면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9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될까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비 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법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신청을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본공제 없이 그 금액 10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추가 혜택으로 받고 있는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등 기초수급자의 추가 혜택까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번째,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될까요? 직역연금의 종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 대상과 특례 대상을 두고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작은 실수로 인하여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및 탈락되는 경우의 사례별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